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는 선관위 자녀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모두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을 통상적으로 경찰에 배당하는 것과 달리 직접 검찰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관위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 전원입니다. 이종배 의원은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면서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직후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선관위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금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작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수사를 검찰이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 범죄는 검사의 수사 대상인데 이번 고발 사건은 충분히 이 부패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고발 사안에 대해 공직비리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으로 시행령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검사 수사 대상 사건이라고 반드시 검찰이 직접 수사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선관위 스스로가 헌법기관을 자처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법률 해석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자녀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습니다. 국가기관사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선관위는 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선관위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분명히 해당된다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김행범 명예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중앙선관위 공무원은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배제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학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먼저 헌법 97조를 소개했습니다. 헌법 97조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런 규정입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는 규정과 감사원법 24조에 감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찰한다면서 이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행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법 규정들을 소개한 뒤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이 선관위 공무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제시하는 근거는 법적 근거 및 헌법적 관행이란 두 가지다. 첫째, 법적 근거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위해 감사원을 두되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 규정이다. 둘째, 헌법적 관행으로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헌법적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라면서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수행하는 감사, 즉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되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이에 비해 감사원법 24조는 직무감찰 대상 공무원 범위를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 범주에 선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행범 명예교수는 이어서 결국 선관위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의 감사 대상은 아니겠지만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는 분명 해당된다. 또한 2016년, 2019년에 선관위 인사업무 관련 감사를 실시한 선례도 있어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게 헌법적 관행이란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행범 명예교수가 지금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다시피 선관위가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인사혁신처장의 인사 관련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가 주장하고 있는 헌법적 관행이 있었다. 이것도 그동안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감사원의 인사 관련 직무 감찰을 받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로 그동안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자제했을 뿐이지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할 수 없다는 선관위 주장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이 서울법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부산대 행정학과에서 오래 학생들을 가르친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의 법적 해석입니다. 김행범 명예교수는 또 별도의 SNS에 그래서 맨켄에 따르면 모든 선거는 훔친 재화의 사전 경매다. 문재인이 굳혀놓은 한국중앙선관위 모습은 공정한 선거 관리는커녕 선관위원들이 아빠 찬스로 제 자식들에게 공무원 자리 만들어주는 곳. 여당과 야당은 선거에서 이기기도 패하기도 하지만 선관위는 항상 승자였던 건 이 때문이다. 선관위원장을 의뢰 대법관에게 맡긴 것은 대법관은 좀 공정하리라는 우리가 가진 미신 때문이었지만 알고 보니 공정의 신뢰를 버린 주인공이 바로 대법원 아니던가 라면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을 함께 짧지만 아주 통렬하게 질타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전국의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근거 없는 과장 발언으로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민들은 우리에겐 생업이 달린 일인데 서균열 교수가 제대로 된 근거 없이 계속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어민단체인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최근 충남 태안경찰서에 서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2016년 10여 개로 나뉘어 있던 연안어업인들의 조직을 통합해 만든 연합체로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어민들이 가입된 단체입니다. 전국 9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어민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 교수는 그동안 여러 언론 매체, 특히
좌익 성향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동해로 유입되는데 5개월 걸린다. 방사성 물질은 무거워서 가라앉더라도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로 침투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도쿄 식수로 사용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서 교수의 발언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연합회장은 조선닷컴과의 통화를 통해서 예민한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건 저희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서 국민들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생선을 먹겠나? 어민들의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1kg에 15,000원에 팔리던 생선 가격이 6,000원대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검사했는데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왔다든지 최소한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차후에라도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는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에서 서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이 서 교수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31일 서 교수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균열 교수는 수심 200에서 500m 물은 중국 쪽으로 가며 중국 남중국해에 갔다가 대만 해협을 통해 제주 근해로 가서 동해로 유입되는데 5 내지 7개월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출된 오염처리수 중 삼중수소는 4 내지 5년 후부터 국내 바다로 유입되고 이때 유입되는 삼중수소 농도는 국내 해역 평균보다 10만 분의 1 수준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은 수심 5,000m 심해까지 계산한 결과이며 서 교수가 말한 200 내지 500m의 중청수를 포함해 계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또 물 몇 리터 떠서 한 검사가 동해를 대표하고 남해를 대표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해수부는 2023년 연안과 항만을 중심으로 총 52개 지역을 구성해 격월 또는 반기별로 해양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40개 정점을 조사하고 있어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총 92개라고 했습니다. 해수부는 각 정점에서 해수 60리터씩을 채수해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우리 해역의 배경 농도를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자료를 내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어업인은 물론 수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일방적인 주장이 유포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서 교수의 발언을 대신 사과했습니다. 주한규 교수는 지난 2021년 4월 은퇴한 선배 교수님을 대신해 제가 사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한규 교수는 서균열 교수가 삼중수소가 무거워서 바다 밑으로 가고 바다 밑에 사는 광어가 피폭을 받으니 광어에 좋아하는 국민의 피해가 더 우려된다. 제주부터 양양까지 오염수가 퍼져나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런 주장이 사실일 수 없다. 무거워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후쿠시마 바다 밑에 있지 해류 타고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표청수했던 삼중수소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근해로 올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희석된다. 최소 1조분의 1로 희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한규 교수는 또 서울대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믿게 된다면서 그러나 지각과 분별력 있는 사람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균열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비판하는 자신이 학계 왕따라고 스스로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원자력 학계에서 저는 사실 왕따가 돼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협력 차원에서 일본에 탱크를 만들어주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 일꾼 보내면 금방 한다. 몇천억 원은 들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인공호수를 하나 파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균열 교수는 광주광역시 출신입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서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은퇴해서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